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죠? 네, 7월 26일자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먼저 선거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대 총선 후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죠? 제기 건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 140건이고 네. 14건이 소추가 되고 그 본안에 나가서 각하나 기각이 된 게 1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자필 편지에서 선거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었지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또 빳빳한 투표지, 신권 투표지라고도 하던데,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관한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인데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2020수 30 판결에서 상세한 이유 설명과 함께 해당 투표지가 별 문제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었지요. 네, 판결물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또 그 소송에 제출된 통합선거인 명부 4번에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하였는지를 확인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당시 통합선거인 명부 4번에 선거인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선거인 이름, 주소, 생년을 제외한 생일, 세대주 여부 등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였던 것이고 규칙 서식에 따라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사전투표 여부를 기입해서 제출했으므로 제출된 내용만으로 사전투표자 수의 검증은 가능했던 것이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기관 합동 보안 컨설팅 실시한 경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12주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컨설팅 기간을 선관위에서는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이 기간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7월 26일 취임 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준비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그 직접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시키느냐 네네. 이런 차이일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7, 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보안 컨설팅 그 근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쪽에서 국가 그 법령 중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선거정보 시스템은 2005년 12월에, 재외선거관리 시스템은 2012년 2월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었고, 선관위는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서 법 제5조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정원에 보고해 왔지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기술 과학정보통신부가 아니고요. 예, 예.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두 기관에 보고해 왔죠. 네. 국정원이
그 2023년 전까지 그 전자정보법에 따른 실태 정보 보안 관리 실태 점검 그거를 실시해 왔는데 이제 선관위는 일단 그 대상은 아니죠.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 2에 보면 그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선관위에 그 통보하거나 뭐 현장 점검을 요청하거나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1항입니다. 2023년 1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재판을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니 희망하는 경우에 참여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답을 하지 않자 국정원 직원이 별도로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컨설팅을 받으라고 권유와 제안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 12항에서도 뭐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경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언론 기사가 났고 당일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나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알림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연이어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서 2023년 5월 23일 선관위는 이제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안 컨설팅 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그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국정원은 보안 점검 결과 해킹 메일을 통해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내부망인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침해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죠. 네. 17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위 보안 컨설팅을 합동으로 수행한 3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은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위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는데 증인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사전 협의나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보안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 양기관이 그 협의해서 그 소위 보안 컨설팅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서로가 지금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따로 예. 그 발표했고 그렇게 따로 발표하기로 뭐 그렇게 얘기가 서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자라고 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날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도 발표를 했고 선관위도 따로 네. 그 중앙선관위 정보보안 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가 발표하신 보도자료 요지는 부정선거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보안을 강화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선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선거 관리 지침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보안 컨설팅의 구체적 점검 방법 관련해서 보안 컨설팅 당시에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였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 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310여 대로 선정해서 보안 점검이 실시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안 점검 미실시 전산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PC 자원이 대부분이었습니까? 네, 개인 PC가 6천여 대 정도 네. 지금 그 서버, 그러니까 그 선거 서버와 같이 그게 점검 대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PC가 거의 6천여 대인데 그 개인 PC보다는 이제 선거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렇습니다. 서버 위주로 네. 점검이 점검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점검 당시에 5%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 6,400여 대 나머지 95%는 뭐 불응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단순 수치로 6,400여 대의 PC 그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300몇 개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5%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서버 검증의 대상은 그 보안 관제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서버에 집중이 되게 되니까 단순한 5%와 같은 그런 프로테이지로 이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응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적 제한과 그다음에 인원적 제약이 있으니까 아마 국정원 입장에서도 그 검증 절차를 할 때 모든 서버를 다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약 12주 동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기간이 제한되어 네. 있었고 인원도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뭐 310여 대밖에 못 했겠지만 그게 선관위가 이거 말고 딴 거는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정원 쪽에서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항입니다. 보안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이 처음 해킹 툴을 설치했을 때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했고 국정원이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의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관위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보안 컨설팅을 위해서 선관위는 국정원 측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컨설팅이 이런 조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국정원의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점검을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또는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정보 점검 거부 및 가상의 서버를 제출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5%만 점검했는데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더라. 또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더라. 국정원 확인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조작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나 설명자료를 여러 차례 발표했었죠. 네.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반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는 이걸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또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서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 컨설팅 당시의 모의 해킹 환경, 즉 국정원 측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또 효율적 점검을 위해서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그 모의 해킹 환경에서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